안녕하세요, 사장님. 집 보러 왔습니다. 2달 만에 집에 돌아온 날 현관 앞에 선 부동산 직원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곧이어 나타난 건 제 남편과 낯선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 순간 곧이어 들어온 낯선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하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체 엄마 간병을 위해 2달간 친정에 있는 사이 어떤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55살이 되도록 나는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습니다. 아니, 강해져야 할 줄도 몰랐죠.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가 쓰러진 게 3달 전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말이 어눌해지시더니 병원에서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덕수는 공장 일이 바쁘다며 나 몰라라 했어요. 그리고는 선심 쓰듯 나보고 친정에서 간병을 맡으라고 했어요. 처음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2달 동안 저는 병원과 친정집을 오가며 엄마를 돌봤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옷에 배어 집에 와서도 따라다녔어요. 엄마는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지만 아직도 혼자서는 힘드셨습니다. 말씀도 느리시고 걸음도 불편하셔서 제가 항상 곁에 있어야 했죠. 덕수는 처음 1달 동안은 주말마다 왔습니다. 엄마 안부도 물어보고 제가 힘든 건 없는지도 챙겨주곤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공장이 바빠서 정신없다. 이번 주는 못 가겠다 하며 변명만 늘어났어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혼자서 집도 챙기고 일도 해야 하니까요. 중소도시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직원도 10명 남짓이고 덕수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어제 엄마가 조금 안정되셨을 때 저는 잠시 집에 들러 청소라도 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2달 동안 비워뒀던 집이 걱정됐거든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집에 가서 덕수도 좀 챙겨주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낯선 곳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골목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 앞에는 평소처럼 신문이 몇 부 쌓여 있었어요. 덕수가 챙기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쾌쾌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거실의 달력은 2장이나 넘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넘겨둔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제가 2달 전에 닦아둔 물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가 떠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상했습니다. 덕수가 여기서 지내고 있다면 적어도 달력은 넘겨뒀을 텐데요. 설거지를 하지 않더라도 컵 하나 정도는 싱크대에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모든 게 너무 깨끗했습니다. 아니, 깨끗한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문득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덕수가 정말 여기서 지내고 있는 걸까요? 그럼 어디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 의심을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거실 한가운데 서 있다가 재빨리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덕수가 돌아온 건가 했는데 덕수라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을 텐데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목에는 명찰 같은 걸 걸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직원 같아 보였어요. 남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주인분이 알려주신 주소가 여기가 맞는데 약속 시간에 맞춰 왔는데 집주인이 알려준 주소라고요? 집주인은 저인데요. 아니, 정확히는 저와 덕수 공동 명의이지만 그래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부동산 직원을 부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덕수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가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어요.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섣불리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저는 거실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가서 창문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여전히 현관 앞에 서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현장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약속 시간이 맞죠? 전화 내용이 어렴풋이 들렸어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누군가가 이 사람을 보낸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누구일까요? 설마 덕수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잠시 후 부동산 직원이 전화를 끊고 다시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골목 쪽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 사장님. 시간 맞춰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급히 창문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말이에요. 혹시 정말 덕수인가요? 커튼 틈새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남자의 걸음걸이가 왠지 익숙해 보였어요. 가까워질수록 제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남자는 덕수였어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죠?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덕수가 정말로 낯선 여자와 함께 우리 집 앞에 서 있었거든요. 부동산 직원은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인사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오셨네요. 네, 수고 많습니다. 이쪽은 제가 말씀드린 분이고요. 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제 남편 목소리예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에게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여자는 코트를 곱게 여미고 있었습니다. 키가 저보다 조금 작아 보였고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아마 30 중반 정도 될까요? 그런데 덕수와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여러 번 만난 사이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오늘도라고 했다는 건
이미 여러 번 만난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부동산 직원이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매수인 측에서 요청한 부분들 체크해야 하거든요. 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덕수가 여자의 등을 살짝 떠밀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 사이처럼 말이에요. 저는 얼른 현관에서 멀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들킬 수도 있었거든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발소리가 거실로 향했어요. 안방 문틈 사이로 세 사람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발각되면 안 됐거든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까요. 거실 채광 좋네요. 이 집 팔고 새로 살림 차리면 좋겠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와봤는지 편안한 말투였어요. 그런데 제 집을 팔고 새로 살림을 차린다고요? 응. 새 집으로 살림 차리면 너도 출퇴근 편하고. 덕수의 답에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새 집으로 살림을 차린다고요? 그럼 정말로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새로 살림을 차릴 계획인 건가요? 부동산 직원이 달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사장님 이번 달 내로 계약 진행하시죠? 다시 봐도 하자 없이 깔끔하네요. 매수인분이 확인해달라고 한 부분 다 확인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없이 내 집이 새 살림의 밑전으로 계산되고 있었어요. 화장실 수압도 좋고 보일러도 문제 없네요. 이 정도면 매수인들이 만족할 겁니다. 부동산 직원이 체크리스트를 보며 확인하고 있었어요. 매수인이라고요? 그럼 정말로 우리 집을 팔려고 하는 건가요? 언제쯤 계약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합니다. 급매물이라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급매물이라고요? 언제 제가 급하게 팔겠다고 했나요? 모든 게 덕수 혼자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럼 다행이네.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 덕수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요?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을 그렇게 쉽게 정리하고 싶다는 건가요? 새 아파트는 언제 입주해요? 부동산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리할 시간이 충분하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새 아파트라고요? 그럼 이미 다른 집을 구해놨다는 말인가요? 신혼집이시군요. 축하드려요. 부동산 직원의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혼집이라고요? 그럼 덕수와 이 여자가 결혼을 할 계획인 건가요? 고마워요.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이라 설레네요. 여자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사장님도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분 만나셔서. 그러게요.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덕수가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준다고요? 저는 30년 동안 덕수를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가 더 이해해준다는 건가요? 부엌도 한 번 더 볼까요? 매수인분이 부엌 상태를 특히 신경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부동산 직원이 제안했고 세 사람이 부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에서 나와 복도 끝에서 대화를 들었어요.
가스레인지도 새 걸로 바꾼 지 얼마 안 됐고 싱크대도 깨끗하네요. 제가 정성스럽게 관리했거든요. 덕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을 정성스럽게 관리한 건 저였어요. 매일 청소하고 정리한 것도 가스레인지를 새로 바꾼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이었거든요. 역시 살림 잘하시는 분이 관리한 집은 다르네요. 여자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억울했어요. 제가 살림 잘한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이 여자가 처음이었거든요. 덕수는 한 번도 제 살림 솜씨를 칭찬해준 적이 없었어요. 새집 주방은 이것보다 더 넓을 거야. 거기서 당신이 요리해주면 좋겠어. 덕수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새집에서 요리해달라고요? 그럼 정말로 이 집을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갈 계획인 건가요? 네, 새 집에서는 더 맛있게 요리해 드릴게요. 이런 깔끔한 주방을 보니까 기대가 돼요. 여자가 기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꼈던 주방을 보고 새 집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거실도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죠. 세 사람이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붙박이장 뒤에 몸을 숨겼어요. 이 소파랑 TV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부동산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냥 두고 갈 예정이에요. 새 집에서는 새로운 걸로 장만하려고요. 덕수가 대답했어요. 그냥 두고 간다고요? 제가 어렵게 마련한 가구들을 그냥 버리겠다는 건가요? 그럼 매수인분이 좋아하시겠네요. 가구까지 포함이니까. 네, 정말 감사하죠. 이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여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 가구들을 공짜로 얻게 된 걸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 계약서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매수인분도 급하게 진행하고 싶어 하시니까 금방 성사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덕수가 인사했습니다. 내일 계약이라고요?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건가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제 진짜 우리만의 집이 생기는 거네요. 여자가 덕수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집이라고요?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쫓겨나는 건가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붙박이장 뒤에서 나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일단은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그날 밤 친정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으셨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지금도 몸이 아프셔서 힘든데 제 일로 스트레스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얘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덕수랑 싸웠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간병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들은 대화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집이 보이는 쪽을 계속 지켜봤어요. 11시쯤 되었을 때 익숙한 두 사람이 슈퍼마켓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덕수와 어제 봤던 그 여자였어요. 저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올렸었습니다. 뭘 살까? 점심 전에 뭐 좀 먹을까? 여자가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참 자연스럽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이에요. 김밥이나 샌드위치 어때? 가볍게 먹고 가자. 덕수도 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다정하게 말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두 사람이 김밥을 고르고 있을 때 저는 다른 통로로 이동해서 계속 지켜봤어요. 여자가 장바구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이건 제가 살게요, 사장님. 여자가 계산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어요. 여자의 왼손 약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 반지가 너무나 익숙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제가 결혼할 때 맞췄던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제 반지였어요. 결혼 반지는 두 개를 한 쌍으로 맞춰서 하나는 제가 끼고 하나는 덕수가 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끼고 있는 건 분명히 제 반지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덕수가 제 반지를 빼서 다른 여자에게 줬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어요. 고마워, 자기야. 덕수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기야라고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자기야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슈퍼마켓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고 골목 모서리에서 두 사람을 계속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나와서 우리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 부부인 것처럼 말이죠. 오늘 계약하고 나면 정말 우리 집이 되는 거네. 여자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기다려지지? 새로운 시작이야. 덕수가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그럼 저와의 30년은 뭐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전 부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여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전 부인이라고요? 저를 벌써 전 부인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응, 아무것도 몰라. 친정에서 간병하느라 바빠서 신경 쓸 여유도 없을 거야. 덕수의 대답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가 엄마 간병하느라 힘든 걸 이용해서 이런 일을 꾸민 거였어요. 그럼 다행이네. 복잡하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서. 걱정 마.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계약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골목 끝에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어요. 정말로 제 집이 팔리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금 나타나서 이 집은 제 집이니까 팔 수 없어요라고 말하면 될까요? 하지만 덕수가 어떤 서류를 준비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기는 위험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혹시 덕수가 제 몰래 명의를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을 조작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급히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했어요.
만약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다면 계약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구청에 도착해서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만약 명의가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하죠? 다행히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제 이름과 덕수 이름이 공동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덕수 혼자서는 집을 팔 수 없는 거잖아요. 제 동의 없이는 계약이 성립될 수 없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맞서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부동산 사무실 앞에 덕수와 그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계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이 훤히 보이는 자리였어요.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카페 직원에게 주문하면서도 눈은 계속 창밖을 향하고 있었어요. 덕수와 여자가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커피를 받아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덕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 시간에 웬 전화일까요? 여보세요? 아, 여보야. 뭐 하고 있어? 덕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들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 간병하고 있죠. 갑자기 웬 전화예요? 아, 그냥. 오늘 공장 일이 일찍 끝나서 전화해 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사무실에 있으면서 무슨 공장 일이 끝났다는 건가요? 그래요? 그럼 엄마 좀 보러 오세요. 내일 갈게. 오늘은 좀 바빠서. 바쁘다고요? 집 팔아서 다른 여자랑 새 살림 차리느라 바쁘다는 말인가요? 그럼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는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여자와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니요. 잠시 후 부동산 사무실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마 매수인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계약이 시작되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덕수와 여자 그리고 매수인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계약서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로 제 집이 팔리고 있었어요. 저 모르게 제 동의도 없이 말이죠. 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덕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부동산 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소유주입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계약 전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매수인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덕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 집은 부인분 단독명이네요. 남편분은 소유자가 아닌데요.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덕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집은 제 단독명이에요.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진행한 일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네요? 매수인이 부동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소유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여보, 왜 갑자기? 덕수가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갑자기요? 제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나요? 그리고 당신은 집 소유자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로 계약을 진행한 거예요? 그 여자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본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알 필요 없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 제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여자의 손을 가리켰어요. 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손을 말이죠. 여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덕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직원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제 집을 팔려고 했고 다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리려고 했던 거죠. 부동산 사무실을 나온 후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덕수가 제 이름을 부르며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와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덕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얘기요?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저는 현관에서 돌아서며 덕수를 마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설명을 좀. 오해라고요? 제가 뭘 오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도 오해고, 제 집을 몰래 팔려던 것도 오해고, 제 결혼 반지를 다른 여자에게 준 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덕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30년을 속이고 배신한 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당신이 저한테 한 거짓말들 기억나요? 공장 일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내일 간다고. 그 시간에 당신은 뭘 하고 있었죠? 덕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예요? 언제부터 만났어요? 그건 솔직히 말하세요.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잖아요. 덕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거래처 직원이야. 반년 전부터. 반년이라고요? 그럼 제가 엄마 간병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반년 동안 저를 속여온 거네요. 처음엔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건데 자꾸 만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30년 된 아내는 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뻔했거든요. 여보, 우리 관계도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잖아. 덕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진짜 부부 같았어? 그냥 같은 집에서 사는 남남이었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덕수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무관심했다고. 무관심이라고요? 저는 30년 동안 당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뭐요? 제가 엄마 간병한다고 집에 없으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 찾았다는 거예요? 덕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아내가 아픈 엄마 돌보느라 힘들어할 때 그 틈을 타서 바람 피우고 집까지 팔려고 하다니. 집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뭐예요? 그 여자랑 새 집 마련하려고 돈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덕수의 가방을 가리켰어요. 그 안에 계약서라도 들어 있어요? 아니면 새 집 계약금? 덕수가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나 봐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요. 제가 엄마 간병하느라 바쁜 틈을 타서 집도 팔고 새 여자랑 살림도 차리고. 여보,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역겨워요. 저는 집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집에 발 들여놓지 마세요. 제 단독명이니까 당신 출입을 금지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내 짐은? 짐이요? 뭔 짐이 있어요? 어차피 다 버리고 새로 살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가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잠깐만, 내 옷이라도. 옷은 현관에 놔둘게요. 내일 가져가세요. 여보, 제발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고리까지 걸었어요. 문 밖에서 덕수가 한참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덕수가 문 밖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한참 들리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가버린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엄마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덕수가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정말로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 여자와의 일 때문에 회사에도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저는 덕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대한정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 부인인데요. 오늘 사장님 출근하셨나요? 아, 사모님. 사장님은 오늘 오전에 나가셔서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요? 언제 나가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거래처 미팅이라고요?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걸 거래처 미팅이라고 했나 봐요. 혹시 어떤 거래처인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요즘 새로운 거래처랑 자주 미팅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거래처라고 하니까 분명 그 여자 회사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모님, 사장님이 요즘 좀 이상하셔서 직원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상하다고요? 네, 전화 통화를 자주 하시고 외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분이 좋으셔 보이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요? 새 연애 때문에 그런 거겠죠. 혹시 회사 상황은 어떤가요? 요즘 일거리가 줄었다거나.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일이 많아서 바빠요. 그런데 사장님이 자주 안 계셔서
좀 힘들긴 하죠. 일이 많은데 사장이 자주 없다고요? 그럼 거짓말로 바쁘다고 한 거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저한테는 바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덕수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건 아닐까요? 새집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덕수 서재로 들어가서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회사 장부나 통장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통장들이 있었어요. 회사 통장도 있고 개인 통장도 있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해 보니 평소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특히 개인 통장에는 일주일 전에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돈일까요? 더 자세히 보니 회사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어요. 회사 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거였습니다. 그 돈으로 새 집 계약금을 마련하려던 거네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어요. 저는 통장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서랍 맨 아래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였어요. 새 아파트를 이미 계약해 놓은 거였습니다. 계약자 명의를 보니 덕수와 그 여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미 부부인 것처럼 계약을 해 놓은 거네요. 계약금도 이미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계약서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덕수의 모든 계획이 드러났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덕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잘못했어.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정리할 게 있어서 며칠만 기다려줘. 정리할 게 있다고요? 무엇을 정리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리할 것 없어요. 새 아파트 계약서 다 봤어요. 회사 돈 빼돌린 것도 알고 있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진행할 거예요. 금방 전화가 왔습니다. 덕수였어요. 여보, 잠깐만.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 만날 것도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됐거든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밤이 오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 좋아요. 엄마가 웃으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이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어요. 이 조용함이 평온하게 느껴졌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켜낸 이 집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잘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져온 모든 증거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 내역,
새 아파트 계약서까지 말이죠. 이 정도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말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집이 부인 명의이고 남편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으니까 부인께 훨씬 유리합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덕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덕수도 변호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혼 사유가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논의해 보죠.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건 과하지 않나요? 덕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과하다고요? 불륜의 사기까지 저질렀는데 과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협상은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결국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합의가 됐어요. 집은 당연히 제가 갖고 회사 지분도 일부 받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에게 한 일을 그대로 돌려줘야 했거든요. 먼저 회사부터 정리했습니다. 덕수의 회사는 원래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였어요. 결혼할 때 사위에게 넘겨준 거였죠. 이혼하면서 그 사실을 변호사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회사 설립 자본과 초기 투자금이 모두 부인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확인됩니다. 변호사가 오래된 서류들을 제시했어요. 결국 회사 지분 전량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덕수는 하루아침에 사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 덕수가 절규했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도 약한 거예요. 그 다음은 그 여자 차례였습니다. 저는 계약 현장에서 찍어둔 사진들과 슈퍼에서 장 보던 모습을 정리했어요. 덕수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 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 계정을 만들고 글을 올렸어요. 유부남과의 내연 관계로 남의 집까지 팔아먹으려던 여자. 제목부터 강렬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과 함께 상세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제 집을 팔려고 했는지, 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는지, 새 살림까지 차리려고 했는지 말이죠.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이런 여자가 있다니 정말 충격이네요. 얼굴까지 공개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해요. 그 여자의 직장도 금방 알려졌어요. 누군가 신상을 파서 올린 거였죠. 사흘 후 그 여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발 그 글 내려주세요.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발이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야 한다고요? 남의 가정 파괴할 때는 생각 안 했나요? 정말 죄송해요. 뭐든지 할게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며칠 후 소문을 들어보니 그 여자는 정말로 회사에서 쫓겨났더라고요.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인터넷에 떠도는 글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았어요. 결국 지방 친정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덕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여자도 잃은 덕수는 원룸 하나 겨우 얻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제게 용서를 빌러오기도 했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되찾은 회사를 직접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직원들이 도와줘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혼자 다 해내시다니. 직원이 감탄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회사는 오히려 덕수가 운영할 때보다 더 잘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도 늘어났고 매출도 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쓸쓸하게 느껴졌던 풍경이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어요. 휴대폰을 들고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오늘 회사에서 큰 계약을 따냈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덕수 그 사람도 이제 완전히 정리됐어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수 없을 거예요. 엄마가 안도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이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지켜낸 이 집에서 제가 되찾은 회사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없어. 저는 미소 지으며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되찾은 세상을 마음껏 들여다보았어요. 55살,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했을 때 무너지지 말고 당당히 맞서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